넷플릭스의 새로운 재난 블록버스터 대홍수를 촬영하기 위해 김다미는 거의 6개월 동안 차가운 물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젖은 채로 살아야 했다. 질문은 이것이다. 왜 젊은 여배우가 실패할 수도 있는 영화를 위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을까? 1995년생 김다미는 한국의 여배우로 마녀로 처음 주목받았고 이태원 클라스와 그해 우리는 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마녀로 여러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그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새로운 세대 에이스가 되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동시에 세계에 주목받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의 나인 퍼즐, JBC의 100개의 기억, 그리고 넷플릭스 블록버스터 대홍수가 바로 그것이다. 무명의 소녀에서 넷플릭스의 종말의 날 여주인공까지 김다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압박감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명성에 의해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의 조용한 싸움이기도 하다. 이 글은 화려한 시상식의 조명과 넷플릭스 포스터만을 다루지 않는다. 김다미의 조용한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들여다본다. 진짜 삶과 명성이라는 이름의 대홍수 사이에서 말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다미는 연예계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많은 아이돌 배우들에 비해 그녀는 상당히 늦게 연기의 길을 선택했다. 인천대학교에서 예술 관련 전공을 공부했고 이것이 영화와 접촉하는 첫 번째 발판이 되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항상 스타가 되기를 꿈꾸던 유형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소녀였고 영화 보기를 좋아했으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다 점차 카메라 앞에 서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용히 오디션에 다니던 한 여대생이 계속해서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노력했다. 당시 그녀는 단역이라도 좋으니 연기 경험을 쌓고 싶어 했다. 대학 강의실에서 연기 이론을 배우는 것과 실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매번 오디션장을 나설 때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중에 마녀로 폭발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2018년 그녀는 마녀 파트 1, The Subversion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 액션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 영화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거운 요구를 했다. 이것은 그녀의 첫 영화 주연이었고 무명의 이름을 새로운 세대의 영이 괴물로 변화시켰다. 감독과 제작진은 그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라 캐릭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다. 액션 훈련의 달들과 부상, 그리고 밤새 촬영이 이어졌다. 무술 감독과 함께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했고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와이어 액션과 격투 장면들을 소화해야 했다. 만약 영화가 실패한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경력이 끝날 것이라는 압박감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것이 나중에 김다미가 항상 프로젝트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1, 2년에 단지 한두 개의 역할만 받아들여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전제가 되었다. 마녀가 개봉했을 때 평단과 관객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연기였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고 여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성공에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꼈다. 다음 작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객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2020년 이태원 클라스에서 조이서 역할은 그녀를 빛 속으로 끌어냈다. 천재적이고 개성 넘치며 냉정하지만 극도로 충실한 소녀 역할로 관객들은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으며 김다미의 이름을 트렌디한 여주인공 반열에 올려놓았다. 조이서라는 캐릭터는 기존의 여주인공 공식을 깨뜨렸다. 착하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솔직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다미는 이런 캐릭터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진심을 섬세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매일 수천 개의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팬들이 생겼다. 조이서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은 트렌드가 되었고 그녀가 입었던 옷들은 순식간에 품절되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방영된 그해 우리는에서 그녀는 멜로드라마와 로맨스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다미는 자신이 단지 미친 듯하고 쿨한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절절한 장면들도 매우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연수라는 캐릭터는 조이서와 완전히 달랐다. 겉으로는 차갑고 성공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이었다.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아픔들을 김다미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많은 관객들이 그녀의 연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20대 초반의 순수했던 연수와 30대가 된 지금의 연수를 오가는 연기는 압권이었다. 유명해진 후 그녀는 잡지에 자주 등장했고 패션 아이콘이 되었으며 광고 계약이 늘어났고 부산 국제영화제와 청룡 영화상 같은 행사에 참석했으며 럭셔리 브랜드와 함께 일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만 명이 넘었고 그녀가 새 영화의 비하인드 사진을 올릴 때마다 국제 팬들이 몰려들어 댓글을 달았다. 레드카펫을 걸을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화려함이 불편했다. 조용히 연기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스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신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이름으로 그녀는 2025년 디즈니 플러스의 나인 퍼즐과 JTBC의 100개의 기억의 여주인공이며 넷플릭스 블록버스터 대홍수의 중심이기도 하다. 분명히 그녀는 글로벌 K 콘텐츠 게임에서 전략적 카드가 되고 있다. 제작사들은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OTT 플랫폼들은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경쟁했다. 연애 관계에 대해서는 시끄러운 공개 로맨스가 없었고 구축된 이미지는 일에 집중하고 사생활을 조용히 지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실력파 여배우라는 느낌을 만들어냈다. 몇 번의 열애설이 있었지만 모두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사적인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SNS에도 작품 관련 게시물 외에는 개인적인 내용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최우식과 손석구, 신예은 같은 세대의 많은 공연자들과 친밀하게 협력하며 김다미가 함께 서 있는 K배우의 황금세대 느낌을 강조했다. 특히 최우식과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호흡을 맞췄고 서로의 연기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촬영장에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동료 배우들은 김다미를 촬영장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항상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나 실력파 여배우 이미지의 대가도 있었다. 모든 프로젝트 선택은 면밀히 조사되었다. 충분히 획기적인가, 연기가 반복적이지 않은가. 네티즌들은 그녀의 작품 선택 하나하나에 의견을 냈다. 이 역할은 그녀에게 맞지 않는다. 저 드라마는 그녀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때로는 선의의 조언이었지만 때로는 악의적인 비판이기도 했다. 2025년 부산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은 대홍수 같은 영화들은 야심찬 것을 칭찬하는 기사가 있는 반면 시나리오가 혼란스럽다고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모두가 김다미의 연기가 밝은 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한 평론가는 김다미가 혼란스러운 시나리오를 거의 혼자 힘으로 끌고 나간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관객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썼다. 하지만 이런 칭찬조차도 그녀에게는 부담이었다. 다음 작품에서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무거운 심리적 캐릭터에 넣는 압박이 있었다. 나인퍼즐의 프로파일러 대홍수의 재난 속에 사는 캐릭터, 100개의 기억의 1980년대 소녀.
각 역할은 그녀가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다른 삶의 한 형태였다. 특히 나인퍼즐의 프로파일러 역할을 준비할 때는 실제 범죄 심리학 책을 읽고 프로파일러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다큐멘터리를 수십 편 시청했다. 촬영 내내 그 어두운 세계에 빠져 있어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김다미는 현재 큰 사생활 스캔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면의 어둠과 직업적 압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기대가 너무 클 때의 직업적 스캔들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홍수가 김다미의 연기 수준에 합당하지 않다거나 그녀가 매우 잘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혼란스럽다는 리뷰들이 역설을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영화가 그녀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안타까워했다. 시나리오보다 나은 배우라는 이야기는 의도치 않게 압박을 만들어 모든 새로운 작품이 현미경 아래 놓이게 했다. 어떤 배우들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여기지만 김다미에게는 또 다른 짐이었다. 좋은 시나리오를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연기도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작품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했다. 제작비가 크거나 감독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나리오를 여러 번 읽고 캐릭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했다. 화려한 역할들과 교환하여 그녀는 촬영장에서 살았고 빽빽한 일정으로 20대에서 30대의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래 친구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녀는 촬영장을 떠돌았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다. 생일에도 혼자 호텔방에서 대본을 읽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 옛 친구들과 연락이 닿으면 자신이 얼마나 평범한 삶에서 멀어졌는지 실감했다. 촬영 일정이 밤낮을 차지할 때 연예계 밖의 관계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녀는 고독을 직업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때로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자문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촬영장에 가면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것이 그녀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였다. 건강도 끔찍했다. 대홍수 촬영 과정에서 그녀는 6개월 동안 젖은 채로 살아야 했다. 스쿠버를 훈련하고 수중 장면을 촬영하며 차가운 물에 계속 몸을 담갔다. 감독은 그녀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피부가 거칠어졌고 감기가 떠나지 않았다. 관절이 아프고 항상 피곤했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제주도에서 2주간 훈련을 받았다. 처음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공포스러웠다.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 주변을 둘러싼 물의 압박감. 하지만 이것이 역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중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면 화면에서 바로 티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 강사는 그녀의 집중력과 끈기에 감탄했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기본만 배우고 나머지는 스턴트 더블에게 맡기지만 김다미는 모든 장면을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다. 홍수 속에서 아이를 안고 수영하는 장면과 물에 잠긴 복도를 달리는 장면들은 몸을 지치게 했지만 화면에서는 단지 절망적으로 아이를 꽉 안고 있는 어머니만 보였다. 그것은 땀으로 심지어 눈물로 교환된 순간들이었다. 한 장면을 찍기 위해 물속에 수십 번 넘게 들어갔던 날도 있었다. 감독이 컷을 외칠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헐떡이며 다시 준비했다. 아이 역할을 맡은 아역 배우도 힘들어했지만 김다미는 항상 그 아이를 먼저 챙겼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촬영을 이어갔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마지막 촬영날 물에서 나온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스태프들은 그것이 안도의 눈물인지 감정이 북받쳐서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2025년 부산에서 김다미가 처음으로 관객들과 함께 대홍수를 보던 상영관에 앉아있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라. 그녀는 큰 화면에서
모든 수중 촬영 작업을 보았을 때 긴장되고 감동적이었다고 나눴다. 자신이 물속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영화로 완성되어 관객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을 위해 6개월을 바쳤구나. 이 몇 분의 장면을 위해 수십 번 물속에 들어갔구나. 밖에서 언론은 영화에 별 2개를 주며 김다미가 혼란스러운 시나리오를 구할 수 없다는 제목을 사용했다. 전체 팀이 극장을 막 나왔을 때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복도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을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가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진짜 감정이 터져나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의연한 모습으로 질문에 답했다. 모든 작품이 호평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은 그녀의 성숙한 대응에 감탄했지만 그녀 자신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섰는지 아무도 몰랐다. 관객들이 자신에게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잘못된 시나리오를 선택할 때마다 조금씩 끌어내려지는 것은 아닐까. SNS에서는 긍정적인 댓글도 많았지만 비판적인 의견들도 눈에 들어왔다. 김다미는 이제 같은 연기만 반복한다. 작품 선택에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밤마다 그런 댓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넷플릭스가 있고 글로벌 포스터가 있으며 부산 레드카펫이 있지만 시나리오가 감동을 주지 못하면 시청률과 점수는 여전히 냉정하다. 명성은 빨리 오지만 규모만 좁고 내부의 품질을 잇는다면 빨리 떠날 수도 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어제의 스타가 오늘의 뉴스가 되고 내일이면 잊혀진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6개월 동안 물속에서 살았고 액션 장면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몸이 부어올랐다. 그 대가는 화면에서 단지 몇 분이었다. 이것은 연기가 조용한 희생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김다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배우라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매 작품마다 새롭게 깨달았다. 단순히 대사를 외우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캐릭터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영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홍수에서 인류를 재창조하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AI 연구원 안나 역할을 맡기로 감히 결정한 것은 그녀가 캐릭터가 깊이 파고들기에 충분히 흥미롭다면 위험한 프로젝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안나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인물이었다. 이런 이중성을 표현하기 위해 김다미는 과학 논문을 읽고 AI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2025년 말 현재 나인 퍼즐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그녀의 긴장감 넘치는 연기와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 그리고 스릴러 시리즈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을 칭찬했다. 5개의 에피소드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프로파일러로서의 날카로움과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범인과의 심리전 장면은 압권이었다. 대사 없이 눈빛만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연기력이 빛을 발했다. 100개의 기억은 다른 색을 보여준다. 일상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친근하다. 이것은 김다미가 한 가지 색깔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평범한 여고생을 연기했다. 강렬한 캐릭터들만 해오던 그녀에게 이런 평범함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었다.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녀를 표현하기 위해 당시의 영상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다. 대홍수는 물 위로 솟아오르는 희망이 큰 실험이 되는 곳이다. 평가가 양극화되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전 세계 관객에게 다가가도록 도왔고
그녀의 이름을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쥐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와 연결시켰다. 190개국에서 동시 공개된 이 영화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비록 평론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관객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김다미의 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가 이어졌다. 시끄러운 스캔들도 없고 동시에 많은 프로젝트를 쫓지도 않는다. 김다미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으며 양보다 질을 우선시한다. 이것은 그녀가 번아웃을 피하고 각 역할이 고유한 영혼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말했던 방식과 같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작품을 하는 것보다 기억에 남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평범한 여대생에서 오디션에 어색하게 갔던 사람에서 화면의 차가운 마녀로 이태원의 이상한 소녀로 그해 우리는 의 옛 연인으로 나인퍼즐의 프로파일러로 그리고 마침내 대홍수 한가운데 인류의 싱글맘으로 각 역할은 김다미가 살아온 한 생애였다. 그녀는 매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삶을 살았다. 그것이 그녀가 배우로서 추구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연기를 하는 것. 관객들이 김다미가 아닌 그 캐릭터를 보게 만드는 것. 몇몇 영화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몇 법원의 선택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김다미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한 관객들은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넌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 한가운데든 전 세계를 삼키고 있는 대홍수 한가운데든 말이다. 30대가 된 지금 그녀 앞에는 여전히 많은 길이 펼쳐져 있다. 어떤 캐릭터를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하는 모든 길에서 진심을 다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다미의 연기 여정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